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행, 9시 됐으니까 시작하시죠. 이거 행행님은 안 들어오신 건가요, 지금 아직?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접속이. 네. 지금, 그래요? 어, 아이디가, 잠시만요. 지금 행행님 안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외부로 접속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작은 할게요. 네네, 뭐, 네네. 근데, 네, 시작하시죠. 네, 뭐, 다른 뭐, 내용은 없고, 일단은, 저는 그 네이버 카페 21세기 플랭클린 그 카페 운영자고요. 그 이번 코리아 미드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미드업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제 뭐 온라인으로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그 커뮤니티 팀 카스파 팀이랑 논의를 했었고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카스파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가장 활발하셨던 분들 네, 그 모셔가지고 뭐 질의응답 뭐 대담식으로 한번 뭐 이런 기회를 한번 이런 장을 만들어 볼까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 저도 이제 트위터 스페이스는 처음 해보는 거여서 되게 어색하긴 한데 한번 뭐 저희가 평소에 나눴던 대화들 한번 뭐 그런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식으로도 하고 자유롭게 뭐 나중에 뭐 들어오시는 분들 더 늘어나면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뭐 앞으로 뭐 카스파가 어떻게 뭐 저희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카스파가 세력이 있거나 VC가 있거나 이렇지 않아서 사실 뭐 오프라인 미팅을 미업을 한다고 해도 이제 비용 이런 게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쨌든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루트는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길을 뚫어 놓으면 이제 앞으로 뭐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이렇게 오늘 개최를 했고 다른 나라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쨌든 한국이 그 거래소도 많고 그다음에 뭐 투자도 사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볼륨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 마케팅 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 카스파에서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이제 저희가 약간 선구자로 이제 한국이 이제 좀 이렇게 지목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가볍게 캐주얼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죠. 그래서 일단 오늘 모신 분은 행행님이라고 이제 저희 카페에서도 이제 여러 정보를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고, 뭐 IT 쪽에서도 근무를 하셔가지고 그 크립토 관련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무미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미님은 그, 그 텔레그램하고 디스코드 공식 사이트 디스코드에서 어, 활동을 하시면서 뭐 번역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분 다 오래되신 분이고 오래돼봤자 뭐 카스파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서로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행행님 오셨나요? 행행님 오셨네요. 이거 그, 발언 권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저한테는 안 보이네 이상하게. 그 아이디가 행행으로 되어 계신가요? 네네네, 그렇게 되어 계세요. 어, 한이로 된 거. 잠시만요.
아유, 계속 이거 들어오고 계시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민입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또 많으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실 줄 알고 좀 긴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쪽에는 제가 뭐 문외한이나 다름없고 또 그런 부분이라서 약간 좀 걱정은 됩니다만 한번 이것저것 한번 잘 말해 보겠습니다. 네. 행행님 한번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행입니다.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려요. 네. 두 분 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게 된 건 참 이제 기념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제가 뭐 정보를 엄청 많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많이 뭐 서칭하고, 그 다음에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차원으로 정보도 좀 공유해 드리고 싶고 해서, 네, 좀 이제 시간이 뭐 사무직이다 보니까 많이 남아도록 하니까 뭐 이렇게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 두 분이 작년부터 이제 카스파 코인을 이제 뭐 채굴이나 뭐 투자를 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뭐 어떻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알게 되셨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어떤 여정을 걸어 오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암호화폐 쪽에는 그냥 단순한 뭐 투자 뭐 이렇게 들어왔다가 누구나 그렇듯이 돈을 좀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만회를 해보려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시트코인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BSC나 또 이더 쪽 이제 그 잡코인이죠. 뭐 이런 것들로 뭐 돈을 벌고 잃고 하다가 이 시트코인의 특징이 약간 그 아시겠지만 그 홀더의 그 홀더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 스캔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제 대부분 뭐 탑 5나 탑 10 막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항상 이제 구매를 했었었는데 이게 근데 어쨌든 시트코인은 대부분 다 사기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코인 중에서 뭔가 내가 뭐 탑홀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VC 쪽을 저는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몇몇 업체가 있었는데 그 나름 유명했던 곳이 폴리체인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걔들 포트폴리오에 카스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디스코드에도 들어가고 당시에는 텔레그램이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생긴 거라서 제가 한 디스코드는 한 2, 300명 있을 때 아마 그때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간만 보다가 채굴을 시작을 하게 됐죠. 이제 그때는 한 1테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테라 초반 정도? 저는 3.3기가 정도, 이제, 궁극, 마지막에는 3.3기가 정도 돌렸었었는데, 그렇게 돌리면서, 틈틈이 또 카스파도 계속 매수도 하고, 마지막에는 채굴기 정리하고, 카스파 한 방에 다 이제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홀더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간단히 저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는 IT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2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업무는 이제 보안 쪽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IT 쪽이나 이런 쪽 뭐 컴퓨터 분야나 이런 부분을 좋아해가지고 어릴부터 좋아해서 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그 암호화폐는 한 오래전부터 알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접한 게 이제 채굴이라는 걸 접해 봤는데 채굴을 이제 5년 전에 접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돈이 된다 하더라
그거만 들었지 정확하게 제가 이제 어떻게 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던 게 뭐였냐면 아무런 뭐 노력도 없이 이제 채굴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거를 들어가서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이거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2020년쯤 돼서 이제 테스트로 그냥 어떤 그래픽 카드를 이제 가지고 놀다가 책을 해보니까 이게 의외로 단순하게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이제 채굴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어, 나의 노력과 힘이 이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21년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채굴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채굴하는 거는 뭐 제 자본도 있지만 제 주위에 이제 뭐 친인척이 있는 쪽에 저한테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의 이제 이더리움 이제 막판 작년 종료되기 전까지 이제 채굴하게 됐죠.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채굴 하다 보면서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 이제 막 다루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더리움만 채굴하지 않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계속 이제 서칭하면서 이제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여름쯤 돼서 이제 카스파라는 거를 알게 된 거는 이제 듀얼 채굴했을 때부터 알게 됐는데 그때는 많이 마이너 자체가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아가지고 제한되어 있었죠. 몇 가지 이제 두 가지 정도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비즈 마이너가 있었어요. 그 비즈 마이너가 카스파를 채굴할 수 있는 이제 마이너 중에 하나였는데 듀얼 채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 디스코드 쪽에 비즈 마이너 그 개발자한테 이거를 좀 듀얼 채굴 하고 싶으니까 어 좀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참 좋았던 게 이 비즈마이너는 굉장히 이제 협조를 이제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버그성, 이렇게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서 하는 게 더 어떠냐는 것을 이제 제안하니까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이제 수월하게 됐어요. 근데 좀 약간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개발성이 조금 떨어졌다 보니까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가 조금 다른 마이너보다 조금 셌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작년까지는 이제 롤 마이너가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고 어 그런 이제 수수료가 저렴했어가지고 제가 롤 마이너 개발자한테 이 카스파 이제 듀얼 채굴할 수 있도록 제안했더니 롤 마이너 그 담당자가 이거는 돈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뭉개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채굴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카스파가 어느 정도 뜨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이너들은 어쨌든 돈이 된다고 싶으면은 그때 이제 개발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제서 이제 개발을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채굴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원래 보통은 채굴하고 나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채굴을 하면은 제가 어 그 하루하루 매일 매도를 했어요. 이게 제가 이더리움을 매도를 한 이유는 모으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걸 채굴하면서도 이거 이더리움이 약간 돈이 된다고 하는데 왜 돈이 되는 거지?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그 일일 매도를 했었고 카스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채굴을 했는데 매도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것저것 그, 이제 어쩌다 보니 카스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게 된 거죠. 공부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스파가 그냥 보통 코인이 아닌데 이런 이제 IT를 뭐 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팔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계속 가지고 있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프랭클린님, 혹시 이거 네. 저희 세 명 다 그냥 요거 마이크 켜놓을까요? 켜놓고 그냥 아, 대화하는 네네네. 게, 네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뭔가, 네네. 아이고. 들리시나요? 네. 네, 네, 다 잘 들립니다. 켰습니다. 네. 지금 어차피 지금 8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 포함해서. 근데 요게 또 올려놓으면 또, 이거 또 받아가지고 또, 음, 출퇴근하시면서 또 듣고 들으시니까. 하시니까. 네네네. 아이고, 그 비즈마이너 그 듀얼 채굴을 요청하셨구나. 저도 그 이더리움 캐다가 저도 뭐 이렇게 뭐 취미생활로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듀얼이 나왔길래 한번 해보자. 이제 이더도 종료되고 해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뭐 IT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걸 못했어. 듀얼 그걸 못했어요 제가. 못하다가 그냥 카스파 한번 그냥 단독으로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쭉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외국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디스코드 가보고 뭐 어디 가보고 텔레그램 가보고 해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이제 어쨌든 요나탄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 사람이 코인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10년? 10년 지나서 이렇게 결국 만들었구나. 이거 알고 나서 되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디엄 사이트 가가지고 그 사람이 쓴 글도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사실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백서 보면서 복잡하구나. 근데 진짜 제가 본 백서 중에 가장 복잡했거든요. 수학적인 용어도 되게 많고 그래서 왠지 진짜 같은데 이거 약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 둘씩 파보게 되었고 이제 그리고 어쨌든 다 영어로 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이 보기 정보를 얻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만들게 됐는데 사실 뭐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저랑 이제 채굴을 가르쳐 주신 이제 뭐 어떤 형이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카스파든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처럼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네. 두 분 다 비즈마이너로 네, 하셨군요. 처음에는 그게 아마 거의 최초로 듀얼로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는 엘카이로 했습니다. 그게 더 멀쩡하고. 엘카이가 그게 팁에서 아마 만든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효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저는 그거 할 때 했었네요. 아마 한국에서는 제가 첫 번째였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방에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고 막 물어볼 때 제가 이제 물어본 첫 번째 디스코드에서 나 이거 전 채굴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정말. 야 이거 전 처음에 노트북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채굴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니까 또 한 명이 또 속아서 들어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500개 했습니다. 노트북으로. 아직도 그 생각이 맞아요. 있네요. 그 지갑은 사실 잃어버렸어요, 제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상태네요. 진짜 뭐 옛날 얘기하면 저도 7월부터 캔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한 3060 Ti 6개로 해서 뭐 근데 하루에 진짜 뭐 몇만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게 어쨌든 잡코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일단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이런 이제 심정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진짜 생산성이 많이 줄어든 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아식 나오면 더 이제 뭐 심해지겠죠? 그게? 그때는 아마 리스팅 거래소에 상장되기 맞아요. 전이었을 텐데 그쵸. 그때 OTC에서 주로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대형 채굴장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몇 명 있었는데 제가 막 오퍼를 이제 올려놓고 나 이거 100만 개 이거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연락을 그때 당시에 한 0.02원 할 때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연락이 오면 지금은 안 되고 저녁 때는 아마 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녁 때 연락이 와요. 다 됐어. 이제 돈 줘. 이제 주고받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메인대시 출시된 게 보니까 2021년 11월 7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찾아봤더니 또 좀 황당한 거긴 한데 investing.com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풀리체인으로 나왔던 거 맞죠? 되게 자세히 또 나와서 이게
investing.com 뉴스에 나올 정도면 근데 아무도 주목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팀 자체에서 뭔가 그 말하는 마케팅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 그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이런 곳에 그 요나탄 네. 이름이 이제 다 들어가 있다. 이것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기술이나 이런 거는 사실 사람들이 뭐 어쨌든 그때는 약간 좀 관심 없을 때였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저도 그걸 딱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그래서 뭐, 약간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여기저기 펜슬 들어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나? 약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막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정말로. 제가 지금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또 계속 오르고 있긴 하네요. 다들 가슴 아프네요, 정말. 요즘 너무 가슴 다들 아픕니다, 시세 많이 여러분. 보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반등을 했으니까 일단 뭐 어떤 뭐 요인은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반등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어쨌든 1센트까지 또 거의 내려갔잖아요. 뚫릴 뻔했고 다행히 방어를 해가지고 다들 좀 다행히 저희도 이제 이거 미덥 하기 전에 좀 올라서 근데 많이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다 가격 탓입니다, 가격 탓.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의 요인은 어쨌든 가격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또 질문을 또 준비를 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형식적인 질문이긴 한데 행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카스파의 성공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이제 가격이긴 하겠지만. 네네. 이게 그 스페이스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의 반응이 좀 네네. 보이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요.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채팅을 네네. 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 이제 네, 궁금한 거 다음에는 이제 한번 동시에 그렇게 자막으로 올려오긴 한번 하는데, 옮겨보죠. 한번. 네. 예. 뭐, 저 처음에 저희 이제 미답 한다고 하셨을 때 이제 뭐 이런 어떤, 어, 질문이 이제 오늘 올라오셔가지고, 네네, 맞아요. 네.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카스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제일 먼저 손에 꼽는 게 이제, 트릴레마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안 해결했느냐, 그게 이제 집중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트릴레마라는 자체 용어 자체가 이제 비달릭이 이제 만든 용어긴 한데, 그래서 이더리움 자체도 비트코인을 보고, 뭐, 탈중앙화, 됐어. 뭐, 보안, 좋아. 근데 이제 확장성, 속도에 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네. 있잖아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한 블럭 생성되는데 600초 정도 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근데 너무 느린 거죠, 이제. 블록체인에 서로 간에 자격 증명을 하는데, 이게 합의가 되는데 600초가 걸린다. 이거는 이제 거의 실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뭔가 이제 결제 시스템에 도입하려고 해도 이건 너무 느리니까, 어떻게 결제를 하려고 해도 뭐 10분을 기다려서 네. 이제 결제를 돼야 되는지. 어쨌든 이더리움이 그걸 보고 나왔는데, 이더리움이 그나마 굉장히 속도를 많이 계산했죠. 블록체인 쪽에서 한 15초? 12초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 지금은 그 정도도 상당히 느리죠. 느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포스로 전환되면서부터 뭐 탈중앙화는 뭐 물건하고 완전 중앙화됐고, 보안도 이게 포스로 변화되면서 이제 뭐 서로 장단점이 있고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봤을 때는 포스는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확장성도 이제 지금은 12초, 13초 이제 느리다고 보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탈락이 됐다고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카스파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정말 찰떡궁합처럼 완벽하게 이제 제안해낸 상태고,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다시 얘기하시겠지만은 아식 같은 경우가 이제 대두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안성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됐는데, 뭐 이제
일단 우리가 성공적으로 카스파가 성공적으로 되는 부분이 굉장히 이더리움하고 많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이제 네. 이제 스마트 컨트랙터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네. 분위기고 있고, 뭐 카스파가 적절한 시기에 참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 종료와 함께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현상, 거시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주 정말 이제 시기가 딱딱딱 들어맞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떻게 그 타이밍이 잘 맞춰서 나오지 네. 않았나,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게 어쨌든 이더리움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한국 분들 이거 카스파 코인 말씀하면 이제 저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거나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뭐냐, 잡코인 얘기하지 말라. 이제 정말 모르더라고요. 정말 모르고 아직까지도 초창기고,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더 답답한 거는 저희가 뭐 어떤 뭐 돈을 받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도 없고 재단도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뭐 언론사를 사서 하기에도 웃기는 거고, 뭐 개인 돈을 다 들여서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웃긴 거고, 사실 어떻게 뭐 이걸 풀어나갈지 언론 쪽이나 홍보 쪽에 뭐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돈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왜 VC를 하고 왜 ICO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한 코인들 다 망했으니까, 그래서 길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처럼 결과적으로는 공정을 위한 어떤 그 가치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건데, 네, 다행히 카스파가 뭐 초심을 잃지 않고서 계속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그 울파이라든지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하더라고요. 돈 한 푼 안 쓰고 이제 거래소 런칭 또 보면 디파짓으로 그냥 런칭하고, 그 리퀴데이션 같은 것도 디파짓으로 고객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막 카스파는 이제 막 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냥 런칭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돈도 안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울파이가 그 빗썸에 저희 그 어떤 담당자랑 그 런칭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빗썸은 어쨌든 론칭비가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유동성 자금을 좀 확보를 해달라. 그게 뭐 한 3, 4억 정도? 근데 그거는 뭐 뱉어내지 못하는, 그냥 우리가 가지겠다라는 이제 디파짓하고 또 그 뭐야 그 런칭비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만 다르네요.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업비트라든지 코인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심도 없고 사실.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긴 한데, 근데 이게 다 어쨌든 거쳐가는 단계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창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어드밴테이지, 그러니까 엄청 디스카운트 되는 가격에서 사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져가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뭐 시세나 이런 게 좀 힘드시겠지만 뭐 어쨌든 불장이 오고, 그리고 정말 고무적인 거는 저도 모니터링을 맨날 하지만 코인 마켓캡이라든지 코인 개코라든지 커뮤니티 숫자가 정말 우상향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만 해도 뭐 2,00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3만 명, 뭐 6만 명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그 카스바 커렌시에서 뭐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런 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원래 뷰수가 뭐 많으면 1,000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3만, 2만. 저희도 이제 이거 홍보한 게 보니까 2만 2천 명이 보긴 했더라고,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도 홍보가 되는 거고, 아, 코리아에서 커뮤니티에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아, 쟤네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내용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뭐 보이는 거라도 이렇게 뭔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어쨌든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한국도 어쨌든 좀 지금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진짜 한 1% 미만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걸 손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카페 회원도 뭐 지금 600명 정도 되는데 정말 적은 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점차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쨌든 성장하고 있는 코인은 맞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2025년, 26년을 어쨌든 뭐 비트 불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알트 불장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 하여튼 기대를 좀 해보시자고요. 그게 어쨌든 음, 꾸준히 좀 믿고 가는 것도 사실 이게 뭐 10년 된 코인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신생아 정도 되는 뭐 1년 반밖에 안 되는 어떤 되게 어린 코인인데 좀 저희가 키우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는 게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또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최근에 아식 관련해서 좀 핫하잖아요. 비트메인에서 이제 아식 출시했고 그 전에 아이스리버에서 뭐 스캠이니 아니니 뭐 하여튼 스캠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와서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이게 딜리버리가 뭐 8, 9월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뭐 기업형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내년에는 GPU 채굴보다는 아식 장악이 이제 클 것 같은데 행행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네. 아식은 저는 다뤄보진 않아봤어요. 다뤄보진 않고 실제로 본 네. 적은 없는데 아식이 자체가 이제 굉장하게 그 해시를 높이면서 난이도 같이 이제 행님 높여치잖아요. 지금 안 되시나요? 네?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네네. 여보세요? 네. 네, 목소리 들려요. 들리시나요? 네. 아, 네네. 순간 안 들리셨나요? 아니요, 들렸어요. 네네. 아, 들렸어요? 네. 무리민이 안 들리시는 것 음, 같으셔가지고. 지금 행님 그 마이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 그래요? 저만 안 들리는데? 들리나요? 네네. 그래요? 제가 마이크를 껐다 켜볼게요. 네. 네. 네네. 들리시나요? 무미님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좀 전에 카톡으로 어떤 알람이 왔는데 그 이후로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들려요. 뭔가 아, 그쪽에서, 그래요? 예. 아, 일단 말씀드리면은 네. 그 아식 나오는 자체가 굉장히 싫어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네. 그룹 있잖아요. 그게 그룹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저 채굴러 분들인데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이제 열심히 채굴했을 때 아식 장비가 나오면서 채굴러 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쨌든 내 그 밥줄, 내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다 이제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난이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입이 적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그 코인에 대한 이제 그 하루살이처럼 수입을 벌어들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는 가긴 가요. 왜냐면 이제 채굴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단순히 공짜로 채굴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채굴하면서 그 전기 비용을 또 이제 지불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입이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이게 영향 타격받으니까 굉장히 싫어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아식이라는 장비가 나오면 이게 회시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제 보안이 강화되는데 모르죠.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럼 보안이 어떻게 강화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과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예전에 사례를 봤을 때 이제 51% 공격이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해시 자체를 51% 이상을 가져가면은 거기에 어떤 그러니까 공격자가 그것을 탈취를 해가지고 뭐 코인을 이제 뭐 뺀다든가 아니면 다른 알고리즘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마비시킨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해시가 올라가게 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이거를 더 51% 이상에 있는 이런 해시 값을 가지려면은 어쨌든 공격자도 이런 그 이상에 있는 비용을 내고 네. 어떻게든 이걸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해시 높아지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네.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한 부분인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좀 약간 좀 답답한 경우도 있긴 하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아식 장비가 나오고 해서 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았나?
물론 이제 뭐 깊이 조사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아식 장비가 나옴으로 인해서 더 어, 이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시세가 이제 뭐 또 급등하게 네. 되고 그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또 보니까 이제 카데나도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카데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급량의 한 20% 정도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아식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는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이미 이제 아직 그 공급량이 더 많이 남아 있고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 있던 이제 발행했던 부분은 또 이제 어떤 이제 자기들 때문에 세력에서 또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식 장비가. 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보면은 카스파 같은 경우는 전체 시에 채굴을 할 수 있는 파워 코인의 한 34위 정도 되거든요. 1페타 정도 되가 34위 정도 되는데 만약에 비트메인이 이제 8테라죠. 그 KS3 장비가 그러면 이제 한 1,500대에서 2,000대 풀린다 치면은 한 16에타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16에타 정도 되면은 거의 치아 코인 근접해 가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그 파워코인의 한 5위 정도까지 가까이 근접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네. 현상이 없습니다. 채굴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음. 메이저 코인이 돼야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렇죠. 100위권 안에 제가 본 게 68위까지 봤는데 110위 정도로 이제 내려가긴 했는데 어쨌든 뭐 유튜버들 보면 뭐 해외 유튜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생각보다요. 그래서 보면 탑5, 탑10까지 보시는 분들 꽤 있고 뭐 하여튼 기대감이 크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게 아식이라는 장비가 들어와야지 비트코인도 그래서 뭐 어쨌든 성장을 한 거고 그다음에 또 이더리움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이더리움하고 또 카스파는 또 다르기 때문에 더 비트코인의 나카모토 컨센서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좀 가는 방향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래서 아식이 저도 이제 뭐 전혀 지식이 없었는데 어쨌든 뭐 샤이가 얘기하는 게 가장 정리가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번역기 돌려서 보고 막 그랬는데 저도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되세요 지금? 네. 그 무미님 모임. 아직 안 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다음에는 한번 저기 플랫폼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그 어쨌든 트윗으로 하면 홍보가 좀 돼가지고 해외 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되시죠 이제? 네, 됩니다. 네. 저도 아식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이 아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채굴 이제 접었지만, 채굴 매일매일 이제 채굴하셔가지고 바로바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프로젝트가 잘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채굴은 안 하시더라도 조금이라도 구매를 하시는 게 이거는 그 권유는 아닙니다만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아까 전에 행행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카데나 같은 경우는 이 카데나 팀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량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비트코인 말고는 아식 들어온 게 다 실패를 했다라고 대부분 이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팀들이 이미 많은 수량 가지고 있고 VC한테 또 팔아먹을 수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식이 들어올 때 오히려 아식 그 펌핑을 이용해서 걔네들은 물량을 떨어내는 걸로만 이제 사용을 했었고 근데 그렇게 물량을 떨어냈을 때 누군가는 신규 유입자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사실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카데나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모든 이제 POW 코인들은 대부분 다 그랬는데 카스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딱 러스트까지 왔고 앞으로 이제 아식이 들어오고 나서도 대그나이트도 있고 또 스마트 컨트랙트도 있고 또 스마트 컨트랙트가 만들어갈 또 에코시스템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설사 아식 채굴자들이
대량의 뭔가 덤핑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그 매수를 이제 받아줄 신규 유입자들은 아직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물론 크게 막 걱정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일단 뭐 제가 각 한 분씩 질문을 다르게 드리긴 했는데 일단 카스파 향후 시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뭐 이거 가지고 뭐 저희가 뭐 피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음, 보시는지. 제가 네, 말씀드리면 먼저 되나요? 말씀. 아, 네. 저는 사실 차트를 잘 보면 여기에 있지 않겠죠. 이미 아마 굉장히 부자일 텐데. 여태까지 잃은 돈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 음, 떠나서, 이게, 제가 주봉을 봤을 때는 약간, 어, U자형으로 이제 서서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컵앤핸들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폭락이 있었을 때도 한번 그 패턴으로 간 다음에 정말 급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찍어보면 못해도 10월, 11월 이때쯤 되면은 아마 정고점 깨는 거는 물론이고 신고점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음. 행행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시세는 현재 봤을 때는 관심이 없어요. 푹 떨어져도 그러려니 네, 하는데, 이게 초반에는 이게 어쨌든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라는 게 뭐 심승생숭할 때가 초반에 있었긴 없어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카스페 기술력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떨어지면은 물론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몰라서 네, 이제 주로 이제 팔아서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그러게도 큰 의의를 두지는 않게 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랐는데도 지금도 이제 반등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네,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예, 큰 이제 감흥은 음, 없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은 반드시 역전해서 이길 음, 거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런 확신은 네, 있고요. 네, 그러면 제가 카페에서도 잠깐 봤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시기에 이제 팔지를 참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음, 같더라고요.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도 있으신데, 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초반에는 이제 뭐 한 3년 잡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을 또 바라보는 것도 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속 상승하면서 올라갈 거란 거는 확신이 네, 있고,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소량으로 매도해 가지고 필요할 때 이제 바꿔 쓸 수 있는데, 나중에 그 세계 경제를 또 함께 봐야 되긴 해야 되겠죠. 세계 경제 어떻게 네, 변화될지. 시세가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에 지금 거의, 제가 어렸을 때는 네, 제가 4학년입니다. 지금 40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서 짜장면을 먹을 때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네, 네, 1,500원이었거든요. 1,500원에서 1,000원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짜장면 거의 10,000원에 네, 육박하게 되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그쵸.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진짜 짜장면 1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세계경제 보면 CDBC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음,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카스파를 존재를 같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팔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더 이제 확신이 네,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우상향으로 네, 이제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무미님이 카스피움 그 모바일 원래 그 한글화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씩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카스피움은 카스피움 아직 못하고 있고요. 저는 KDX, KDX. 예전에, 아, 네네네. 그래서 일단 카스피움 모바일 원래 지금 어쨌든 테스트넷 지금 진행 중이고 어쨌든 지금 안드로이드는 나오지 않았나요? 네, 안드로이드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에 아니, 나왔는데, 일단은 오픈 오픈 베타 베타로.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디스크립션에서 돼 아, 있어야 돼. 근데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간 음, 상태이니까 아마
정식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또 한 명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쪽 이름이 크리스인가 하여튼 그분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 개발자들이 다 뭐 일당백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놀랬는데 뭐 대단한 것 같고 그게. 그리고 저희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최근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지금 샤이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세 가지 옵션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네이티브로 가는 거고 저희가 뭐 어쨌든 그 비용이 제가 그 울파이한테 들어보니까 20억이래요. 스마트 컨트랙 네이티브로 만드는 게. 그럼 또 이제 크라우드 펀딩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또 어쨌든 뭐 되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이더리움 얘네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더리움 시퀀싱 사이드 체인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바로 구현하기 쉽고 이더리움 개발자 생태계를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이것도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 두 개 다 병행을 하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나단이 이제 네이티브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트위터 쪽에서 어떤 분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양쪽 다 하자는 좀 의견이 좀 더 우세하더라고요. 우세하고 디스코드나 이제 저 이제 거의 수시로 보는데 디스코드하고 텔레그램 공식 채널 가도 봐도 이게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의견은 뭐 장단점은 명확하게 딱 나눠져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전부 그 다인 것 같아요. 뭐 네이티브 비용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들고 그러나 이제 이게 완벽하게 이제 개발이 끝나면은 카스파의 그런 어떤 견고한 이제 굉장히 빠른 이제 그런 부분 있고 하이브리드로 가게 되면은 이더리움에 있는 사이드 체인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이제 얹혀서 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장단점이죠. 빠르게 채택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같이 걸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병행될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두 가지를 가든 하이브리드를 먼저를 가든 해도 결국에는 네이티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저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급할 건 없다고 봐요. 이제 다른 분들도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자. 급할 건 없다. 천천히 가면서 완벽하게 만들자. 저도 이제 네이티브 방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만들자는 게 제 그냥 의견이고요. 네. 이게 네. 어쨌든 하이브리드가 만약 가게 되면은 장점은 그거 같아요. 시세가 좀 더 빨리 급등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 이 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 영향을 받을 때 이더리움의 영향을 받을 때 같이 영향을 많이 받겠다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세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하이브리드가 좋을 수 있죠. 그렇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이님. 저는 사실 네이티브로 빨리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게 어쨌든 저희가 뭐 커뮤니티의 크기라든가 혹은 그 프로젝트의 크기 자체가 이더리움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정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어떤 식으로든 그쪽 뭐 네트워크를 이용하든 잠깐이라도 이용하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더에 비하면 저희는 굉장히 또 소규모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제 뭐 개발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 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종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두 번의 호재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게 네이티브로 하면 먼 미래에 단 한 번의 호재이겠지만, 이더리움이 중간에 한 번 더 이제 뭔가 그 하이브리드로 가게 된다면, 뭐 호재는 두 번 있는 거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뭐 카스파 자체에 뭔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믿는다면 오히려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펀딩을 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또 다들 또 기부들 다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20억도 사실 금방 모일 것 같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물론 지금 대그나이트도 곧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있지만 뭐 어떤 식으로 나가야겠다 방향 같은 경우 뭐 그런 뭐 그 구조랄까요? 요런 부분들은 바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트위터 어제 보니까 그 코인이즈라는 그 코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CEO가 우리랑 하면 어떻겠냐 아예 그 공식적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샤이가 고맙지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코인이즈라는 코인이 뭐 채굴 코인이라고는 하는데 또 그게 컴퍼니 체인 그 코인이고 그래서 저도 뭐 정체를 잘 모르긴 그러니까 뭐 어떤 코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 좀 찾아봤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놓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뭐 레이어 2도 하고 뭐 웹3도 하니까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이티브가 난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같이 결과적으로 같이 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가볍게 저희 음모론 많잖아요. 카스파에 대한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뭐 요나탄이 그때 AMA 그때 어폴드랑 같이 할 때 어떤 분이 뭐 어디 분인지 모르겠지만 요나탄한테 대놓고 얘기했더라고요. 사토시 알류 사토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다 황당하게 막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잖아요. 뭐 요나탄 생일이 사토시랑 같다. 뭐 그다음에 뭐 그쪽 그 비트톡에서 나왔는데 트위터 가입한 그 기간이 뭐 겹친다. 바로 이어져서 가입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하나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네, 뭐 이야기할까요? 먼저 하시죠. 네, 물론 이게 다 이제 추측이지만, 저는 사토시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아닐까 하고,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 트위터나 이런 곳에서 이제, 어,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말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프로젝트가 그때 약간 시작 단계였고, 좀 약간 미진한 네. 단계였어가지고 아마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았나. 아니 뭐 사토시라면 좋겠지만 사토시라면 그 그룹 중에 한 명일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행익님은 그 유대 세력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거의 뭐 전문가급인데 예, 한번 제가 한번 유대인을 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유대인을 많이 얘기하는데 뭐 저는 뭐 사토시냐 아니냐는 이것도 크게 관심은 네. 없어요. 이제 만약에 뭐 요나단이 사토시라고 내가 사토시입니다 그러면은 믿을 사람도 별로 없을 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만약 정말 사토시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희세를 유지할까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게 하는데 뭐 저는 제가 음모론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음모론 같은 거 잘 안 믿어가지고요. 뭐 저는 다른 얘기 좀 네, 네, 잠깐 네. 드리면은 이제 개발자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네. 개발을 하잖아요. 이제 지갑 같은 것도 개발하고 러스트도 개발하고 이제 네. 데그라이프나 뭐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할 건데 한국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발 진척 속도가 굉장히 좀 약간 답답할 정도로 느리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IT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발자분들하고 많이 협업을 많이 해요. 협업을 많이 하면은 이제 보죠. 저는 이제 저는 개발자는 아니고 저는 SA거든요. 시스템 네. 엔지니어예요. 엔지니고 영업 담당자가 이제 개발자들한테 이제 그런 개발권을 따오면 프로젝트를 네. 따오면은 개발을 이제 오더를 네. 내리는데 굉장히 빨리빨리 하기를 네. 원하잖아요. 우리나라 특성상 빨리빨리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빨리빨리 잘 나가요.
근데 나오면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이제 그건 나중에 일이야 하는데, 이 카스파 우리 음. 그 개발팀들 네, 딱 보면은 속도는 굉장히 좀 느린 것처럼 네, 보이는데, 뭔가 일을 할 때 확실하게 맞아요. 하고, 예, 어떤 이제 빈틈을 절대 네, 보이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좀 약간 답답하게 느낄 정도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서도 더 좀 이제 신뢰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음, 있어요. 특히 이제 약간 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제적인 수준인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이게 약간 비속어를 조금 약간 뭐 제정신이 아닌 이제 또라이 같은 천재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신뢰가 가는 것 수튼이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이클 네, 수튼 러스트 네, 하는 애가 네. 자기한테 언제 이 러스트가 끝난지 물어보지 말고 자기가 그거 음, 대답해 줄 수 없다. 그냥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면도 네, 있긴 한데 아, 좀 완벽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단 걔뿐만 아니라 네, 다른 애들 다 그래가지고 카시필름도 네, 사실 일단 내놓고 그냥 고치면 되는데 너무 이제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딜레이가 심하긴 한데 맞아요. 저는 뭐 그런 거는 음, 행행님을 매니저로 써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저 아, 한국인 한 명 넣읍시다. 진짜. 그쵸. 거기 아, 아, 이거 진짜 저 대그나이트고 뭐고 한 달이면 다 될 거. 너무 시간 끄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내 돈이 직결되는 문제라서 괜히 이렇게 갑자기 뭐 버그가 하나 나왔어요 음, 그러면은, 시세가 두드러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마 못 견딜 거예요. 고통받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저 카스파이 같은 정주행 경우는 한번 갑시다. 아, 네네. 아, 제가 그 음모론 아, 하나만 네네. 더 추가해도 네네. 될까요? 이건 썬라이트 님이 좋아하실 것 네네. 같아요. 음, 그, 저희가 지난번 그 비트코인 한번 폭락이 네. 있었을 때 카스파가 먼저 아, 떨어졌습니다. 그날. 그러네요. 기억하시죠? 네, 요거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떨어졌다. 그러면 뭐 선행이라고 보는 건가요? 10분 정도 먼저 네? 떨어졌어요. 진짜. 10분 어, 정도. 음. 그럼 결국 뭐 선행인데 뭐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우, 썬라이트님 또 크크크 한번 날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아, 여기 일단 네네네. 지금 청취자분들. 저기 오신 분들 계셔가지고 한번 질의응답이나 한번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손 한번 그 손 그거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자기 발언하고 싶으면 거기 하는 거 있거든요. 한번 말씀하고 싶으신 분. 네, 그 하트 플러스 모양 누르시면은 이제 그 이모티콘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누르시면 네, 아마 하트 이제. 플러스 네, 뭐 이런 식으로 손 딱 이렇게 음. 이거 말씀하시면 제가 선물 드려요.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에, 이 중국 애들은 10시에 이제 원래 하기로 음, 했더라고요. 저기 스페이스 네네네. 하기로 했는데 이제 연기를 했더라고요. 울피하고 뭐 얘기를 몇 번 아, 해가지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 이제 중국 애들 입장을 이제 같이 이제 뭐 논의하겠다고 네. 했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면서 이제 울피 초대하면서 같이 하기로 했나 음,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주로 개발자들 아, 그룹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기로 해가지고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혹시 모니님은 동시 통역 가능하신가요? 영어로요? 네네. 제가 무역업은 옛날에 하고 지금 마케터라서 안 한 지가 진짜 아, 오래됐습니다. 아니 뭐 그래가지고,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뭐 네. 어떤 수준인지는 이게 동시통역이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렵긴 진짜로. 하죠. 그죠. 네, 아마 아시겠죠?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로. 저는 몇 단어만 음. 저기 뭐야 전달해 음. 주면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네, 저희도 그럼 또 어쨌든 뭐 같이 이제 하면 좀. 시작이니까 이게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플랫폼을 바꿔서 좀 더 채팅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데 유튜브인가요? 유튜브로 해야 되나 뭐 트위치, 아니면 텔레그램? 텔레그램? 텔레그램 근데 사람들이 별로 음, 없어가지고, 음, 디스코드도 네. 그렇고, 그래서 그쵸. 어쨌든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또 이게 지금 오늘 한 저희 포함해서 10분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지금
모두 들어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뭔가 권한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 이게 스페이스가 아니, 약간 이게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제가 링크 보냈는데 이게 안 들어와지고 이러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한번 제가 요거는 확인을 해보고 어쨌든 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10시 됐기 때문에 1시간 했고 어쨌든 온라인은 계속 한번 제가 루트를 찾아보고 그래도 홍보를 더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사실 마케팅 팀에서 그때 펀딩 받은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 루 바바리안 있잖아요. 그 걔가 이제 담당하는데 네. 한번 저희가 걔가 이제 한국에서 개발자들하고 작업한 적이 있더라고요. 한국 김치 코인인 것 같은데 어떤 코인이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한국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를 한번 테스트 베드로 한번 뭐 이렇게 마케팅도 해보려고 하고 홍보도 하려고 하고 오프라인 미업 해가지고 뭔가 사진 동영상 남겨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이런 욕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하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걷어서 할 수도 없고 너희가 지원해 줄 거냐 하니까 해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그렇게 좀 소박하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미업도 어떻게 보면 뭐 중국 애들처럼 이렇게 뭐 계속하면 사람도 늘 것 같고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온라인상에 카페나 뭐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뭐 되게 인스턴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분들 목소리 듣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정말 전문가 한두 분은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업계 분도 계실 것 같고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들 한번 뭐 오프라인으로 하면 뭐 어쨌든 준비를 해야겠고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도 할 게 많은데 어쨌든 다 생업이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다 하여튼 반가웠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 질문 네. 있어요. 네. 이제 프랭클린이 이제 그 스텝으로 이제 그 어떻게 같이 참여를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에게만 좀 이제 약간 찌라시 네네. 같은 거? 소스 같은 걸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비공식적으로? 제가 듣는 뭔가 이제 분들이요. 근데 정보, 그런 네네. 춤의 시기 좀 알려주세요. 춤의 시기. 춤의식. 그런 거는 저도 모르죠. 제가 그거 알았으면 제가 팔아먹었겠죠. 근데 절대 그런 건 없고 제가 일부러 물어보지도 않아요 잘. 왜냐면 얘 너무 바빠가지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근데 뭐 얘기한 거 들어보면 거래소는 솔직히 뭐 거의 다 넣었어요. 그 리스팅 그거를 뭐 코인베이스도 넣고 뭐 다 넣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바이낸스 다 넣고 한데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 뭐 정보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걔네가 저한테 더 많이 물어봐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계속 뭐 근데 정작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되게 답답한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업비트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리스팅 좀 민원 좀 넣어달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사실 저희가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저희가 뭐 명함을 파가지고 공식적으로 나가서 뭐 담당자를 만나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코인원 담당자 만나거든요. 그래서 코인원 한번 좀 시도해 보려고 그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업비트는 루트가 없고 워낙 또 지금 뭐 상장 뒷돈 받은 뭐 이런 검찰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의 리스팅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비트는 리젝을 한번 당했어요. 그래서 업비트는 리젝을 당해서 그 울파이가 되게 하여튼
뭐 안타깝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텔레그램에서 SH 분 계시나요? 네, 한번 SH님?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여기 손 한번 들어주시면 출석하셨는지. 그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부끄러우셔가지고. 저희 뭐 제가 아직까지는 광화문 얘기 되게 생각이 나서요. 팬티는 제가 골라드리는 걸로. 근데 저희가 지금 제 카페가 제가 한 분 더 스텝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랑 같이 이제 그걸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안 보여가지고 계속 초대를 드렸는데 안 보여요. 여기에서 제가 초대를 어쨌든 골드글러브 이건가? 뭐 얘기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아무나 제가 넘겨드릴까? 아무나? 여기 청취자 여기 자 초대하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막판에 좀 들어오신 것 같아가지고. 저 솔직히 수십 분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한 50명 저 진짜 논문하고 이런 거 공부했거든요.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아주. 종이 소리 들리시죠? 네. 네, 다 뽑아놨어요, 제가. KJS님 제가 초대했는데 KJS님 제가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 손 드신 것 같아가지고. 박수 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그러면 텔레그램하고 카페 쪽에다가 설문조사한 거 결과 드리면은 참여하시는 분은 아까 40분 내로 참여하셨는데 수치가 텔레그램하고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텔레그램 40분, 그 다음에 이제 카페 40분 이렇게 되셔가지고 그렇게 보면 80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복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50분이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서울 경기 쪽이 이렇게 카스파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는 이제 거의 40대가 제일 많으셨고 남자분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으셨고요. 여성분도 여성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예, 여기는 안 계시는 것 같고 텔레그램에 여성분 한 분을 체크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10대도 한 분 체크하셨고요. 예, 60대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온라인으로 잘 보다가 오프라인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그때 오프라인으로 보실 때는 좀 약간 더 못하는 얘기도 좀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스페이스 이거 녹음돼가지고 이제 트위터에다가 집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분명히 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방송사에서 이걸 다 이제 추적해서 이거 방송 듣다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카스파가 이게 뭐였지? 하면서 청지가 되는 건가요? 아마 청취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게 자료가 남을 거라서 저도 말하기가 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기록에 남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성지순례 오시겠죠 이제.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2회나 3회, 4회 계속 할 수 있는 제가 플랫폼 한번 다시 알아봐서 향후에 계속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오프라인 한번 제가 펀딩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한번 오프라인이 아마 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하게 되면 멀천이라든지 이런 프로모션 아이템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약간 이제 PR 언론 홍보 정도 좀 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다시 공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